단순히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큰 소리로 또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CD를 말씀하셨는데 CD를 듣고 읽어야 되는 건지 읽고 CD를 들어야 되는 건지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우선 유념하실 거는 책 읽기 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부분은요. 아이들한테 reading aloud예요.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읽어주기거든요. 큰 소리로 엄마가 아이한테 재미있게 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장 속에서 이야기체가 어떻게 흘러지는지 문어체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이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요. 책 읽는 거에 아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른이 책을 아주 재밌게 우리도 유아 시절에 우리나라 책을 본인이 처음부터 읽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책을 피면서 같이 읽어준 거랑 똑같이 reading aloud예요. 그래서 책을 크게 읽어주시는데 아이는 그걸 보면서 책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해서 책 읽기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듣기 능력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 향상이 되겠고요. 읽으면서 이해를 하가는 이해력이 향상이 되고 이야기책을 감상하는 능력까지, 그다음에 책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reading aloud, 책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는 거. 두 번째는 shared reading이에요. shared reading은 함께 읽는 거예요. 자, 계속 엄마가 책을 읽어준 다음에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 어떤 문형이 나오면 아이와 함께 참여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만 하던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읽게 되는 첫 단계가 되는데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 위에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장은 그 문장이 나올 때는 네가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You are so big and ugly. 이 문장이 계속 나와. 어글리 더클링에 미운 오리에. 그러면 You are so big and ugly. I don't like you. Go away. 이 얘기가 나오면 계속 반복이 되죠. dog, mat. 또 뭐라고 말했을까? 그럼 계속 반복되는 문형하고 그 다음에 또 읽게 될 때는 서로 한 문장씩 엄마랑 아이랑 주고받고 읽게 되고요.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책 읽는데 다양한 방법으로요. 아이가 읽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사일런트 리딩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읽기 소리에 이제 충분히 노출이 되고 아주 기본적인 읽기가 끝난 다음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한번 네가 눈으로 글을 읽어봐라 하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어 나가는 과정을 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책은 이렇게 읽는 거다. 그 다음에 shared reading, 아주 가볍게 처음부터 한 줄, 한 문장, 한 단어 같이 읽자. 그래서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눈으로 silent reading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읽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죠. 예. 그러면 단계 넘어가는 연령대층을 대충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단계는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취학 전 아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이제 보통 6세나 7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아직 문자를 모르는 이전 단계는 음성 언어로 충분하게 접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책을 읽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한글 책을 읽으려면 한글을 기억, 니은, 디귿 배워야 되는 거, 그 시기,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책을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초등이라면 유아 시기,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이제 초등 고학년, 이런 단계로 세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영어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복잡한 무슨 정치, 경제 이런 서적이 아니라 동화나 고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화까지는 괜찮은데 고전은 정말 아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옆집 아이는 벌써 저런 책 읽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낮은 책 읽으면 되나. 이 세상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썬킴 선생님이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아이는 옆집 아이 같아요. 항상 옆집 아이라 불려하셔서. 옆집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 건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런 정도의 아이라면요, Simplified Storybooks를 권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Readers Book이라는 걸 권하고 싶은데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읽기를 훈련하는 그런 읽기용 도서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아이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춰서 영어에 쉽게 접근하도록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휘라든가 문장이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또 언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읽게끔 나오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영어를 쓰는 모국어 국가의 아이들도 읽기를 그 훈련을 처음에 할 때 읽는 그런 시리즈 리딩 북스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저는 읽어 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이 쉽게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책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보편적으로 책의 앞에 보시면 레벨이라든지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영어 독서에도 이렇게 표시돼 있고 또 그레이드라든지 또 뭐 시리즈라든지 그런 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시면은 나중에 수준 높은 고전까지 읽을 수 있겠죠. 예. 그 교수님, 일단 이제 영어 책을 읽을 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보자마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다 읽자마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영어 책하고 사전 이렇게만 놔두고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리딩이라는 것은 그 리딩 자체도 목적이 있어요. 그 어떤 뭐 reading for a purpose라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reading for a pleasure 그래서 재미를 읽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리딩 자체, 그 읽기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읽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뭐 회화력이나 이때까지 전이가 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언어 습득 효과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단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를 정하는 것은 저는 그 학부모가 정해주지 마시고 학생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학부모 중에 영어 전혀 모르시는 학부모들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난감하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아주 영어 초보자가 아니면 책방 가면 진짜로 엄청나게 시리즈 몸을 국내에 많거든요. 보면 이제 어떤 걸 저는 이제 권하냐면은 학생이 보고서 요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언어, 어휘력이나 그 밖에 문법이나 구문 수준이 학생 수준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이 보기엔 내용이 요거 재밌네, 요거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해리포터 같은 거 초등학교 4학년 읽으면 멋있죠, 이제. 근데 그거 한국말로 읽어도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영어로 억지로 읽으면은 그거는 애한테 강제노동, 중노동 시키는 거지 그거 공부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무 학습 효과가 있고 오히려 근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절대로 영어책은 안 읽어 이렇게 만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 되게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땐 책방 가서 학생들이 보기에 뭐냐면은 요거는 영어책 읽을만 한데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정 애매한 수준. 그게 사실은 학계에서는 가장 수준에 맞는 거라 그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용은 학생마다 취향이 정말 다르니까 어떤 애들은 스포츠 책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진짜 무슨 뭐 오리 그런 책이 좋을 수도 있고 내용은 네 맘대로 택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얘는 출발하고 되게 요즘 보면 시리즈가 많은데 그걸 꼭 뭐 몇 학년 시리즈보다는 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5학년이더라도 그 시리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내용에 흥미가 있는 걸 위주로 읽어나가는 거 시작하면은 학생이 왜 계속 해나가냐면은 습관 들이기 좋은가 하면은 내용이 재미있으면은 또 그럭저럭 읽을만 하면은 애가 읽고 본인이 스스로 대견하게 느낍니다. 내가 이거 한 권 읽었네. 내용 나 뭔지 아는데.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찾게 계속 유도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고학년까지 올라가서 좋은 그 영어 독서 습관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책을 골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힐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리스트를 보면서 이 책 고를 수가 있는데 영어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영어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트가 혹시 있나요, 교수님? 예, 리스트도 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책을 선정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일단은 나이, 에이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랭귀지 레벨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귀지 레벨을 좀 고려하시는 거랑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세 번째 타픽,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뭐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또 뭐 다른 뭐 어떤 이솝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픽이라든가 컨셉,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신체라든가 언어 정서에 알맞은